안녕하세요, 굿동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캠 강좌 영상이며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3D 정삭 가공 중 스파이럴 가공과 모핑 나선 가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에서 스파이럴과 모핑 나선 가공은 정삭 기능의 그 툴 패스를 최대한 이 한 패스로 만들어서 한 패스에서 끝나게 하는 가공이에요. 즉, 여 끝부터 먼저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한 패스로 이렇게 이어지죠. 원래 이제 스캘럽 가공 같은 경우엔 여기서 이제 한 바퀴를 만약에 돌았으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피치, 이 초록색 피치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한 패스로 넘어가 있으면 장점이 뭘까요? 일단 가공 속도가 웬만하면 거의 다 균일해요. 그래서 사실 가공이 이제 느리게 가고 빠르게 가면은 그 느리게 가는 그 순간 절삭에 분명히 이제 다른 속도가 다르면 절삭이 완전 균일하게 되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절삭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요렇게 이제 넘어가는 선이 있으면 요 넘어가는 선대로 이렇게 자국이 나요. 이 제품에 자국이 났는데 그 제품에 자국이 절대 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실상 사상으로 엄청나게 이제 밀던가 해야지 그 자국이 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한 선으로 모핑 나선이나 스파이럴 같이 이 한 번에 이제 툴을 이렇게 쭉 타는 가공 같은 경우엔 그런 게 굉장히 없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사상 작업에 유리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대신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모핑 나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곽을 따라서 요 형상의 그 바운더리를 제가 이제 잡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형상 바운더리를 잡은 요대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툴이 굉장히 꼬여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제 바운더리를 이렇게 단순한 형상처럼 잡지 못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스파이럴은 요렇게 이제 단점이 생겨요. 지금 보면 항상 이제 동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윤곽을 가기 때문에 실제로 요런 형상에 아예 적용을 못하고, 스파이럴 같은 경우엔 오로지 사실 원에서만 적용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셋업부터 잡아야죠. 셋업 누르고 이제 원래 모양, 이제 가공할 모양, 그 다음에 스톡에서 솔리드 누르고 원래 모양 제가 이제 설정해둔 거 있어요. 요거를 누릅니다. 정삭 가공이라고 생각해서 가공 이거보다 0.5씩 키워서 만든 모델링이에요. 이렇게 하고 3D 일단 스파이럴부터 먼저 배우면 스파이럴을 3D에서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기능 들어가는데 저는 18 보렌드밀로 설정했고 스핀드 3800에 피드 1500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은 원을 기준으로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원의 중심부터 먼저 정해줘야 돼요. 이런 쉘 형태의 요런 가공 같은 경우엔 요 센터를 여기 전체 윤곽의 최대 큰 원으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공 경계를 또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 실루엣 말고 여기에서 선택 위치로 바꿔주세요. 바꿔주고 가공 경계를 최외곽 설정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 스캘럽 가공과 똑같습니다. 추가 오프셋 마이너스 0.01 접점 경계 꼭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경로에서 좀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인사이드 슬러시 아웃사이드 디렉션이라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지 안에서 바깥쪽으로 들어올지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엔 이런 스파이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들어와야지 실제로 이 큰 면들이 정삭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방향으로 먹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향도 방향으로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좀 더 이제 툴이 깔끔하게 납니다. 그 다음 외부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부 제한은 요 모델링의 파이보다 그냥 크시면 돼요. 실제 이 경계를 정해줬기 때문에 모델링의 파이가 450 파이거든요. 제가 그린 게. 그러니까 그냥 한 600 넣어주겠습니다. 널널하게. 절삭 간격은 0.3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 돼요. 요렇게 OK 누르시면 요렇게 이제 툴이 나요. 그럼 스파이럴에서 이제 툴을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먼저 정삭과는 좀 다르게 원의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가공 경계에서 선택 위치로 바꾸고 바운더리를 설정한다.
나머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side of outside direction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선택한다. 그 다음에 여기 외부 제한을 내가 가공하는 파일보다 크게 한다. 그 다음에 피치 설정하고 방향으로 바꿔준다. 방향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D에서 모핑 나선 설명드릴게요. 모핑 나선은 이 바운더리의 외곽을 따라서 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면 요 바운더리를 먼저 설정해줘야 돼요. 공구는 동일하게 설정하고요. 바운더리는 경계에서 선택 위치로 역시 바꿔주시고요. 요 최외곽을 선택하시면 요 외곽으로 돌아요. 근데 이거 모핑 나선은 좀 다른 점은 요것은 바깥 경계로 설정을 해주셔야지 요 외곽, 최외곽까지 접점 경계로 이제 툴이 나요. 그래서 요 바깥 경계로 선택해주시고요. 접점 경계 해주시고요. 마이너스 0.01 해주셔야 돼요. 이런 외곽 말고 요 내부로 돌 때는 또 중심으로 해주시는 게 맞고요. 일반 스캘럽처럼 이런 외곽에 90도인 형상일 때에는 꼭 바깥 경계로 해주셔야지 툴이 끝까지 납니다. 요거 좀 참고해주세요. 제가 일단 한번 뭐가 틀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절삭 간격은 0.3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냥 OK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비교를 위해서 컨트롤 D 누르고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요거를 바깥 경계가 아니라 중심 경계로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툴이 제대로 안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모핑 나선의 이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다시 모핑 나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에다가 내보면 지금 이 외곽 있잖아요. 요 외곽대로 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이 쭉 이어지면서 가공되는 게 내가 선택한 요 외곽. 여기를 한번 정삭을 내보면 3D는 아니지만 한번 정삭을 내볼게요. 바깥쪽으로 돼서 이렇게 됐는데 바깥쪽 말고 요번엔 중심 경계로 하겠습니다. 요런 형상 같은 경우엔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요. 90도가 있는 요런 R로 끝나는 데에서는 바깥쪽으로 하셔야지 제대로 툴이 납니다. 일단 모핑 나선 아까 그 차이점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아까 설정해준 게 공구 바깥 경계죠. 바깥 경계로 하면 요 아예 끝까지 다 나요. 툴이 이쁘게. 근데 이런 형상일 때는 바깥 경계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바깥 경계가 아니라 중심 경계로 해주시면 요 아예 끝까지 나지 않고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엔 그냥 스파이럴로 써주시는 게 좀 툴이 깔끔하게 나니까 스파이럴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모핑 나선은 이 원에는 쓰지 말고 그냥 오롯이 요런 형상들 있잖아요. 요런 형상이 요런 이 툴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렇게 한 칸 한 칸 한 칸 이동하는 그 선을 없애서 사상자에게 최대한 깔끔한 면을 내주고 싶다 할 때 요 모핑 나선을 쓰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형상에도 잘 툴은 나지 않고요. 오롯이 요런 섬처럼 돼 있는 요 형상에만 사실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렇게 탄젠트한 요렇게 동그랗게 이제 R로 각져 있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동글동글하는 거에서는 요 중심 경계를 하시고 접촉만 해서 하시면 툴이 모핑 나선 같은 경우엔 요 외곽 바운더를 따라서 한 선으로 최대한 유지하면서 갑니다. 가다 보면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한번 띄어서 다시 간 거예요. 웬만하면 한 툴 패스로 이어지게 하려는 요 툴의 성향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사상자에게는 좀 더 이제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요런 섬을 많이 신경 쓴다, 사상이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인 업체다 하면은 사출 쪽에서는 요런 이제 스파이럴식의 가공, 한 툴로 쭉 이어지는 요런 모핑 나선 가공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상 영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